예. 예, 지금부터 이 영상 가지고 어떤 걸 만들 거냐면은 지금 요게 이제 이렇게 여자아이가 우산 들고 걸어가는 장면인데 이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글자가 하나씩 써지면서 글자가 이 우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이 우산하고 이 배경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장면을 오늘 에펙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선은 글자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트 브러쉬를 통해 가지고 요 화면을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쉬운 거부터 할게요. 쉬운 게 이제 글자 만들어서 글자가 한 개씩 나오는 거를 할 거니까 글자를 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글자는 여기 T 가가지고 그 타입 툴 써야 되겠죠. 타입 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글자를 오늘은 BO 한글로 쓸게요. BO는 날에 빨간 우산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비 오는 날에 빨간 우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글자 비 오는 날은 흰색으로 하고 빨간 우산은 빨간색으로 또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좀 되고 우선 이거를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은 이렇게 이 화면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나중에 이거를 마스킹으로 바꿔줄 거거든요. 그럴 거기 때문에 우선은 색깔하고 관계없이 이 화면에 가득 차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너무 잘리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폰트만 좀 바꿔줄게요. 폰트만 여기서 어떤 폰트가 있는지 모르는데 한글 폰트 중에서 이쁜 폰트 요거는 별로고 좀 굵은 폰트로 할게요. 굵은 폰트 어떻게 있느냐 이것도 별로고 요게 좋네요. 비 오는 날에 빨간 우산 요게 이쁘네요. 저는 요걸로 갈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적절하게 글자 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가득 차게 만드세요. 이렇게 글자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야 뭐 이제 누구나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거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그 테두리를 넣고 그 다음에 글자가 하나씩 비 오는 것처럼 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효과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텍스트 레이어이기 때문에 텍스트 레이어에다가 곧바로 효과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를 주려면은 여기 패스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패스로 만들어 주려면은 마스크로 얘를 변환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처음 배우는 걸 수도 있어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오른쪽 클릭.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트에 가면은 크리에이트 마스크 프롬 텍스트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애프터 이펙트는 이런 각각의 미디어들을 다른 식의 형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텍스트를 마스크로도 바꿔줄 수도 있고 또 텍스트를 쉐이프로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로 이제 바꾸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create mask from text를 누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스가 다 만들어져요. 글자에 패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레이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패스가 이렇게 새로운 패스가 만들어진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원래 거는 이렇게 안 보이게 돼 있어. 안 보이게 해놨어. 안 놨어.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게 해놓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없애도 돼요. 지워버려도 됩니다. 그냥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려도 되고, 요거는 이제는 글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마스킹이 돼요. 마스크가 돼요. 마스크가.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효과를 우선 줄 거예요. 효과를 줄 거면은 어떤 우선 효과를 줄 거냐면은 우선 밑에 것도 안 보이게끔 한다 말게. 이렇게 하면 이제 바탕이 있으니까 안 되구나. 이렇게 하게. 요게 뒤에 안 보이게끔 하고 얘를 빼주면은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투명으로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토글 트랜스페런스 그리드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은 원래 바탕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보이니까 안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선은 밑에 거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글자만 잘 보이게끔 이렇게 했어요. 이 상태에서 효과를 줄 거예요. 어떤 효과를 줄 거냐면은 이펙트 프리셋 창으로 가세요. 이펙트 프리셋, 알겠죠? 우리는 항상 그 모드가 워크스페이스에서 항상 디폴트 모드예요. 저하고 다르면 다른 사람은 디폴트로 가거나 디폴트가 또 이상하면은 디폴트 투 세이브 레이아웃으로 해서 항상 저하고 똑같은 이런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펙트 프리셋 창에 가가지고 이번에 이 테두리를 만들고 테두리가 이제 스트로크거든요. 스트로크. 그래서 영어로 스트로크, STROK, 스트로크. 어디 있냐면 제너레이트 안에 있어요. 제너레이트 찾으려면은 제너레이트 안에 스트로크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로크 있죠? 스트로크가 이제 테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적용을 시키세요. 더 적용해봤자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항상 효과를 줬으면은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그 효과의 속성을 조절해 줘야지 뭐가 나와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스트로크 밑에 보면은 스트로크를 어디다 줄 건지 이 경로가 있어요. 패스가 경로죠, 패스. 그리고 이게 다 경로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다 경로거든요. 여기 경로인데 이 경로가 지금 B로 돼 있어, B. 그리고 밑에 보면은 페인트 스타일의 오리지널 이미지로 돼 있는데 오리지널 이미지는 원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래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오리지널 이미지 하지 말고 얘를 눌러서 투명하게 오리지널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트랜스페런트 얘를 눌러주면은 지금 이렇게 B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얘를 올 마스크 모든 마스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올 마스크. 그러면 이제 올 마스크하고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좀 더 높게 주세요. 좀 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테두리 만들어졌죠.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많이 해주면은 이게 또 뚱뚱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비온 날의 빨간 우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딴 거는 뭐 특별하게 지금 이제 만들 거 없어요. 없고 이 상태에서 이것도 똑같이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션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여기에 스탑워치가 있다는 거는 뭐든지 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만져보면 돼요. 스타트 엔드가 있으면은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요게 지금 여기 패스가 지금 보여서 잘 안 보이 효과가 잘 안 보이는데 요것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보이죠? 여기 마스크 앤 쉐이프 패스 비저빌리티라고 있죠. 비저빌리티. 그러니까 토글은 온오프란 뜻이고 토글은 온오프 온할 거 오프할 거 쓰시고 여기 갖다 대면은 마스크와 쉐이프의 패스 경로를 비저빌리티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은 이제 안 보이게 됩니다. 안 보이게 됐죠. 요건 보이게 하는 거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안 보이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 작업할 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엔드 보세요. 엔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도 키프레임 줘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져보면 다 알아요. 이건 거꾸로 여기는 거꾸로가 되는 것이고, 오포지티야 뭐 그야말로 오포지티를 말하는 것이고, 스페이싱
요거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네요. 스페이시. 또 이런 좀 재밌는 효과가 있죠, 그죠? 또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글자가 아니라 패스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테두 이 안에 이렇게 줄 쳐지면서 글자가 써지는 것처럼 효과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를 또 줄 거냐면은 스크리블. 스크리블이라는 말이 이제 글자를 하나씩 갈게 쓴다. 그 분필로 글자를 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스크리블. 스트로크 위에 스크리블 있죠, 그죠? 제너레이트에 있어요. 제너레이트에 스크리블한 거 있죠. 이거 찾았죠, 그죠? 얘를 또 더블 클릭 해가지고 또 적용을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리블 이렇게 들어갔죠. 스크리블이 들어가는데 스크리블. 못 찾은 사람은 여기 가가지고 영어로 써도 돼요. 스크리블. SCRIBBLE. 그러면 스크리블이 나와요. 얘를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적용시켰더니 지금 스트로크는 없어지고 스크리블만 이렇게 나왔죠. 왜냐면 얘가 이제 여기 스크리블 밑에 트랜스페런치라고 돼 있어서 그래요. 컴포지트를 합성을 할 때, 그러니까 위에 스트로크하고 스크리블하고 합성을 할 때, 이 컴포지트가 합성이잖아요. 합성할 때 다 투명하게 하라. 이래서 그래요. 그럼 이게 투명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오리지널 이미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크리블의 요 B, 역시 B만 이렇게 그 글자가 쳐졌죠. 이거 역시 밑에 옵션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옵션을 보면은 이 싱글 마스크가 아니고 얘를 눌러서 올 마스크로 가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다 마스크니까. 오케이? 올 마스크. 그럼 올 마스크가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똑같이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보세요. 여기 스트로크 옵션에서 스타트 엔드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얘도 이제 끝까지 간다는 상태에서 옵션을 보면은 이 타입도 필, 요 안에 채워지는 요 스크리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사이드가 있고, 보세요. 센터, 요런 모양도 있죠. 요런 모양도 좀 재밌잖아요. 그죠? 요런 모양도 또 똑같이 요렇게 써지는 거죠. 요렇게. 이런 것도 있고, 센터 에이지도 있고, 인사이드 엣지도 있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게 제일 레프트 엣지가 제일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라이트 엣지. 레프트 엣지가 제일 정상인 것 같아요. 인사이드는 안에까지 다 채워지니까 별론 것 같고, 레프트 엣지로 했어요. 레프트 엣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종류가 색깔도 바꿔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지금은 흰색인데 나중에 빨간 우산으로 할 때는 빨간 색깔로 바꿔줘야 되겠죠. 색깔도 물론 바꿔줄 수도 있고 지금은 우선 흰색으로 할게요. 바꿔줄 수 있고 당연히 오퍼너티도 바꿔줄 수 있고 또 앵글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앵글 비가 내리는 형태가 되려면 이렇게 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스트로크의 위드 요것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죠. 너무 요 정도가 좋네요, 그죠? 이 정도.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트로크 테두리의 두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겠죠. 있고 너무 얇았나? 이 정도. 이 정도 적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글 타입이 이제 스무트가 있고 스태틱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스무트로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이제 만질 게 없을 것 같고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타터 엔드를 이렇게 애니메이션 줄 수 있다고 했죠. 애니메이션 우선 주도록 합시다. 처음에는 없다가 나오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0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일 처음 앞으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커서를 앞으로 갖다 놓은 상태에서 요 엔드에 스탑워치를 켜세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만들겠다는 뜻이죠. 얘를 키면은 그리고 얘를 이제 켰을 때
이제 이 키프레임이 어딨냐? 키프레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키프레임이 어딨냐면은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보세요. 이 안에 키프레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 다 눌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U를 딱 누르면은 U가 뭐냐면은 키프레임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키프레임. U를 탁 치니까 딱 여기에 엔드에 키프레임이 딱 여기 떴죠, 그죠? U를 치세요, U. 알겠죠? 네, U. U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엔드에서 플레이 해가지고 한 이 정도. 제 생각엔 한 뭐 2, 3초 정도? 네, 3초 정도에서 글자가 다 써지는 걸로 할까요? 한 이 정도? 네. 나중에 또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엔드가 되게 되면은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쳐지죠, 그죠? 너무 이 테두리가 너무 이 윗들을 좀 더 줘야 되겠어. 윗들을 좀 더. 이 정도? 됐어. 물론 이것도 이제 글자가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글자 속도를 이제 아무래도 이지를 주는 게 낫겠죠. 이것도. 그러면 이제 둘 다 선택한 다음에 F9 눌러가지고 이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프 에디터로 가면은 이제 요게 이렇게 보이는데 요게 이제 요게 생긴 게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요거는 뭐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 알려면은 여기 보면 돼요. 여기 보면은 추스 그래프 타입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면은 요게 달라서 그래요. 여기서 이건 밸류가 있고 스피드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스피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피드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스피드를 바꿔줘야지 이렇게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달라서 그래요. 여기. 그래서 여기 스피드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딴 거는 요거는 선택했을 때 프로퍼티만 한 거고, 이게 좀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딴 거는 지금 스냅, 요거는 뭐 오토 보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 전체를 다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전체로 다 보이게끔 하는 거고. 얘는 지금 활성화 안 되죠. 왜 얘는 이제 x, y 요거 엔드 값인데 요게 이제 스케일 같은 경우는 얘가 활성화가 돼요. 얘가.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x, y로 바꿔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여튼간에 이렇게 얘는 이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지가 됐죠. 근데 보통 이지인데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천천히 끝나는 걸로. 처음에 빨리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빨리 끝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됐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고 그러면 이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빨간 우산은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글자를 이게 다 똑같이 흰색이지 이거를 어떤 건 빨갛게 하고 어떤 거는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통으로 그냥 모든 거를 다 지금 이 한 색깔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그 트릭을 써야 돼. 트릭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내가 빨간 우산만 빨갛게 하고 싶으면은 트릭을 써야 돼요. 그러면 트릭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얘를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 얘를 똑같은 거를 복제는 컨트롤 D죠. 컨트롤 D 외워놓으세요. 컨트롤 D 눌러서 복제를 하세요. 복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위에 거를 빨간색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면 또 다 빨갛게 되죠. 다 빨갛게. 그러면 이제 다 빨갛게 되니까
이 비 오는 날에 이 부분을 안 보이게끔 하면 돼요. 안 보이게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스킹을 주면은 마스킹이 이미 마스크가 막 있기 때문에 안 먹어요. 예, 여기서 여기 이 마스크가 막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섞여가지고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마스크가 밑에 많을 경우는 안 먹어요. 마스크가. 예. 이럴 때는 얘를 프리컴포즈로 싸줘야 돼요. 예. 싸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프리컴포즈를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프리컴포즈 있죠? 얘로 싸줘야 돼요. 싸주면은 그리고 이 프리컴포즈의 옵션이 위에 두 가지가 있는데 leave all attribute in 요거는 이제 속성을 남겨두는 거고 요거는 모든 속성을 이 컴포지션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걸로 가야 돼요. 두 번째 거. 예, 두 번째 거. 왜냐면 이게 남겨지면은 또 안 돼요. 왜냐면 바깥에 또 마스킹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마스킹을 이 안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예, 이렇게 알겠죠? 두 번째 걸 선택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이 안에 마스크가 있고 이 겉에는 이제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레이어가.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마스크가 이제 먹게 되겠죠. 이렇게 마스크 먹죠 이제. 예, 먹고 얘를 이제 반대로 줘야겠죠. add가 아니고 서브트랙트나 아니 여기서 add가 아니라 인버트로 해야 되겠죠. 인버트.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만 보이게끔 하면은 얘는 없잖아요. 그죠? 얘는 없고 뒤에 빨간 우산만 나오죠. 이렇게. 예. 없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 다 같이 보이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비 오는 날에는 흰 색깔이고 뒤에 게 이제 빨간색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이제 트릭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됐고 다음 이제 이 밑에 거하고 이제 합쳐야 되겠죠. 요거 합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글자가 이 우산 뒤로 가게끔 그렇게 만들려면은 이제 이 로토스코핑을 해줘야 돼요. 예. 알겠죠? 그러면 이제 로토스코핑을 하기 위해서 얘를 우선 둘 다 꺼주고 아니면은 얘만 솔로로 남겨두든지 얘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얘만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합시다. 여기까지 지금 잘 쫓아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저 못 쫓아오더라도 마음대로 막 해도 돼요. 저하고 뭐 꼭 똑같이 할 필요도 없고 예, 약간 달라도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선은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보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 지금은 이제 다 딴 건 하지 말고 요 영상에 이 우산하고 이 여자를 배경화면으로부터 분리하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로토스코핑이라고 하죠. 로토스코핑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배경으로부터 따는 거예요. 따는데 이제 동영상이니까 이게 따도 트래킹을 해서 같이 움직이게끔 해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포토샵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이게 포토샵이 아니고 움직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한 프레임씩 다 따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씩 해주는 게 로토스코핑인데 그건 무식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 컴퓨터가 그 중간 작업 내가 기본적으로 따놓으면은 나머지 것들을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토 브러쉬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로토 브러쉬를 써서 한번 좀 작업을 했었어요, 이전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봤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이거는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써야 되겠죠. 예. 그럼 여튼 로토스코핑을 하려면은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곧바로 안 돼요. 예. 제가 말했죠. 로토스코핑은 이 컴포지 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 창에서 한다고. 알겠죠?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 줘야 돼요. 그럼 레이어 창이 만들어져요. 그죠? 예. 더블 클릭해야지 이 레이어 창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이 레이어의 창을 말하는 거예요. 레이어의 창.
여기는 컴포지션이고, 얘는 레이어 창이고, 이겠죠? 레이어 창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이 뷰가 마스크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얘를 눌러줘야 되겠네. 로트 브러쉬 얘를 눌러주세요. 이제 얘를 눌러주시고 눌러준 상태에서 얘를 이제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무슨 에러 떴죠. 이런 거 잘 읽어봐야 돼요. 드로우 로터 브러쉬 리파인 에지 스트로크 at full resolution for best result. 이거 읽어보세요.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는 풀 레졸루션 로서 로트 브러쉬를 그려야 된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풀 레졸루션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서 보니까 얘가 해프로 돼 있죠. 해프가 아니고 얘도 풀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레이어로 가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죠. 다시 풀 됐고 다시 풀로 한 상태에서 다시 잡고 대충 쭉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얘가 대충 했지만은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잡아줬죠. 잡아줬어요. 그럼 이제부터 얘를 이제 좀 수정해 주면 돼요. 그 수정하는 거는 지금 요게 이제 지금 브러쉬인데 지금 브러쉬에서 Alt 누르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Alt. 그래서 마이너스 누르고 쭉 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 넘어간 부분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크게 보려면은 스크롤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손툴 핸드 툴이 되죠. 그 핸드 툴로 좀 바꿔주고 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또 이때는 지금 보니까 요 확대를 했기 때문에 요 지금 브러쉬가 좀 커 보이죠? 크잖아요, 그죠?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려면은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다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브러쉬 크기가 바뀌어져요. 요거 중요해야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또 빠졌으니까 얘를 또 플러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 보니까 이쪽에 약간 틀렸죠. 이것도 약간 이렇게 넘어갔죠, 그죠? 넘어가면은 또 Alt 누른 상태에서 칠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lt는 마이너스, 그냥 하면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면 돼요. 이 테두리 이제 나갔잖아요, 그죠? 이쪽 나갔죠. 나갔으면 이렇게 됐죠? 이거 됐죠? 됐어요. 요 정도는 됐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했어요. 됐죠?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요게 지금 지금 이거 커서가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서부터 했어요.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해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을 또 해줘 얘가. 요 부분을 지금 이제 한 건데 여기는 지금 문제 없죠, 그죠? 문제 없죠. 이제 앞부분을 해볼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이 뒤쪽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갖다 대면 하면은 얘가 알아서 그 부분을 중간값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지 보기만 하면 돼요. 잘 보니까 잘 크게 문제 없게 만들어졌죠. 여기까지 문제 없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앞부분도 또 해야 될 것 같죠. 또 클릭하면은 또 이 부분을 또 만들어줘요. 얘가.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은 수정하려고. 이것도 굉장히 잘하죠. 크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이 정도 해볼까요? 지금 요게 이제 중간값 보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없죠? 거의 문제 없네요. 여기까지 거의 문제 없어요. 앞에까지 가볼게요. 제일 처음까지. 오케이. 그럼 요것도 볼까요? 요렇게 쭉 보면은 문제 없어요. 여기도 문제 없고 큰 문제 없어요. 크게 날아가는 게 없어요.
굉장히 잘 됐죠, 그죠? 예, 크게 문제 없죠, 여기까지. 예,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앞으로 또 가죠. 앞으로. 요게 컴퓨터가 속도가 느리면은 느리게 될 것이고, 컴퓨터가 빠르면 빠르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 속도에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작업 같은 걸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에펙이 좋아진 편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하려면은 계속 틀려가지고 수정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아직까지 필요 없죠. 네. 아직까지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내가 수정할 텐데 왜 문제가 안 생기냐? 안 생겨요. 문제가 계속 안 생기네. 뒤로 한번 가볼까요? 한 번도 문제 생기겠죠? 네,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 문제 좀 생긴 것 같다. 여기 아까 여기 들렸죠? 여기 들렸죠? 네, 여기 처음으로 문제 생겼다 지금. 그러면은 이걸 좀 크게 보고 여기 들렸어요. 여기 문제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에 생겼냐면 지금 여기서 생긴 거예요. 여기서 여기 생겼으면은 제거해줘야 되겠죠? 이거 좀 이렇게 제거해주고 또 앞으로 좀 가고 됐죠? 여기 좀 또 나갔네, 그죠? 또 제거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제거해주고 또 너무 많이 제거했죠? 이거 빼주고 이런 식으로 됐고 또 앞으로 가고 됐죠? 그래서 문제된 부분들은 수정해가지고 또 앞으로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다시 좀 크게 보고 여기 이 부분이 아까 문제 있었는데 문제 해결됐죠. 이제 여기 문제 없어요. 이제 아까 잠깐 있었는데 문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면 돼요. 다음 요것도 이제 됐고 됐어요. 팍팍 가볼게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문제 없고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됐어요. 한 번밖에 문제 안 생겼어요. 다 지금 크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나이스한 거예요. 됐죠? 쭉 보면 돼요. 오케이, 다 됐어요. 뭐 이렇게 나면 완벽하게 안 돼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됐으면은 얘를 이제 또 나중에 또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얘를 프리즈를 우선은 해서 작업하는 게 좋아요. 물론 프리즈 했다고 해서 나중에 프리즈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프리즈라는 거는 이제 얘를 지금 했던 것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프리즈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했던 거를 고정을 시킵니다. 얘가. 역시 이것도 컴퓨터가 느리면은 시간이 한 두세 배로 걸리죠. 근데 지금 이 컴퓨터는 좀 빠른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양호한 거예요. 요게 이제 뭐 램이 막 뭐 8기가짜리 이런 거는 이거 하는데 막 한 5분, 10분 이렇게 걸릴 거예요. 아마. 이거는 한 1, 2분이면 지금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프리미어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프리미어에서 하려면은 프리미어도 트래킹 기능이 있지만은 이게 안 돼요. 프리미어는 그런 알고리즘 자체가 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프리미어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은 에펙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또 저 보면 여기 써 있죠. 로트 브러쉬 리파인 엣지가 프로즌 얼어졌다.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다시 언프리즌 하라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나중에 이제 다시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얘를 또 눌러서 다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없으니까 곧바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게 요 밑에 보면은 요런 게 있어요. 이게 알파, 이건 알파고 얘를 누르면은
요렇게 뒤에 게 사라지죠, 그죠? 요렇게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예.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내가 잘 됐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봤고 다시 이제 컴포지션으로 갑시다. 컴포지션으로 왔으니 이제 잘려졌죠. 예, 잘려졌어요. 예. 그러면은 잘려졌으니까 이제 얘를 그래도 잘려졌지만은 그래도 배경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경이 아니 잘려져 버렸으니까 그 배경을 있게 하려면은 얘를 또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복사를 한 다음에 원래 거를 그 밑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얘를 우선 복사를 합시다. 예, 얘를 항상 복사하려면 컨트롤 D. 예, 그리고 그 밑에 거를 예, 이 밑에 거를 지금 요 이펙트 로트 브러쉬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펙트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면은 이제 이 이게 원래 거예요. 예, 원래 거고 예, 이렇게 돼 있죠. 우선 다 보이게끔 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제일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글자가 이제 이 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이렇게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배경하고 좀 분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배경하고 이 여자하고 좀 분리를 하려면은 이렇게 됐죠. 예. 이 밑에 거는 원래 백그라운드 이미지고 이 위에 거는 잘린 거예요. 얘는 잘린 거고 얘는 원래 백그라운드 이미지고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와 얘를 좀 분리를 하려면은 얘에다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예. 뭔가를 해주려면은 우선은 블러 처리를 좀 하고 블러.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에다 블러를 주려면은 이펙트 프리셋 창에 가가지고 블러 치면 되겠죠. BLUR 블러는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알겠죠. 가우시안 블러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넣으세요. 네,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이 가우시안 블러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얘를 좀 올려주세요. 네, 올리면은 배경이 이렇게 블러 처리되죠. 블러가 됐습니다. 배경이 블러가 됐고, 그리고 블러만 될 뿐만 아니라 약간 색깔이 지금 좀 너무 밝아요. 왜냐면 밝기 때문에 이 글자가 좀 도드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글자를 좀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밝기 조절하는 거는 레벨에서 조절할 수 있어요. 레벨. 그래서 이펙트 프리셋 창가 가서 레벨을 친 다음에 컬러 커렉션에서 레벨.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하는 게 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얘를 또 바탕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더블 클릭을 하거나 드래그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세요. 예, 적용됐죠? 그럼 레벨, 여러분 전에 한번 레벨 한 것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레벨은 밝기 조절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히스토그램이 있죠.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밝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전반적인 또 밝기, 전반적으로 좀 어둡게 할 수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좀 어둡게 하고 얘도 좀 이렇게 좀 주고 이렇게. 그래서 좀 글자가 좀 도드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죠? 됐어요. 됐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 아까하고 이제 좀 다르죠, 느낌이.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너무 도드라졌나?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됐고, 그러면 이제는 이제 글자가 이 우산에서 우산에 나오게 하기 전에 우선 이 여자의 우산이 색깔이 좀 더 좀 도드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색 보정을 할게요. 색 보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디다가 색 보정할 거냐면 이 여자니까 당연하게 여기서 색 보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여기서 색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제 첫 번째 여기서 색 보정하려면은 여기다가 이제 색 보정할 수 있는 그 또 효과를 어떤 효과를 줄 거냐면은 이번에는
여러분 이제 안 배운 건데 어떤 게 있냐면은 컬러 커렉션 가면은 이 어도비에 굉장히 좋은 컬러 커렉션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루메트리 컬러. 이게 이제 프리미어도 있어요. 이 루메트리 컬러가 되게 좋아요. 색 보정하기가. 얘를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얘를 적용을 시키세요.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이미지, 아까 그 로토스코핑한 그 이미지죠. 로토스코핑한 이미지에 지금 이렇게 루미트리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베이지 컬러가 있고, 요걸 통해서 밝기와 색깔 이런 거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세츄레이션 여기서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올리면은 보세요. 여기서 올리면은 이 그 빨간색뿐만 아니라 이 노란색, 파란색도 다 올라가죠. 내가 원하는 거는 주로 빨간색만 바꾸고 싶다면은 여기서 세츄레이션 올리면 안 되겠죠. 얘는 원래로 리셋 해놓고 원래 100으로 해놓고 여기서 이제 바꾸지 말고 베이지 커렉션에 바꾸지 말고 여기 보면 커브라고 있어. 커브. 잘 쫓아오세요. 커브 중에서 쭉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은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세컨더리 컬러 커렉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휴 앤 세츄레이션이 있죠. 요거 어디 있냐면은 지금 같은 이 커브에 있어. 커브 안에 좀 내려가면은 휴대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휴가 이제 색상이고 세츄레이션이 채도잖아요. 채도. 그러니까 휴를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그 색상의 세츄레이션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예요. 요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색상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색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럼 얘를 이 스포이드를 통해서 색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얘를 선택해가지고 요 색깔, 요 색깔을 지금 내가 우산 색깔을 좀 더 세츄레이션을 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선택이 된 거예요. 얘를 이렇게 올리세요. 얘를 올리니까 보세요. 이제 우산 색깔이 바뀌었죠, 그죠? 바뀌고 딴 색깔은 안 바뀌고 주로 이렇게 빨간색 계열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색깔 부분만 세츄레이션이 섀도우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세츄레이션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옷 색깔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이 빨간색 계열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지금 이 마치 루즈 칠한 것처럼, 그죠? 입술 색깔도 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강렬하게 준 거죠. 요거 준 거와 안 준 거의 차이는 위에 보면 알 수 있죠. 준 게 훨씬 낫죠, 그죠? 훨씬 더 느낌이 좋죠, 그죠? 이런 식으로 루미트리 컬러를 써서 할 수 있죠. 됐죠? 됐고, 이제는 이제 이 글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우산에서 등장하는 걸로 합시다. 등장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겠죠. 애니메이션을 주려면은 우선 얘가 둘 다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얘를 둘 다 합쳐줘야 돼요. 이 두 개 다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합쳐주는 거는 프리컴포즈라고 했죠. 프리컴포즈. 이 두 개 다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프리컴포즈를 눌러요. 그리고 이것도 또 똑같이 Move All Attribute 하고, 요거는 이제 글자를 그냥 텍스트니까 텍스트라고 할게요. 텍스트.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 요거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주려면은 보세요. 여기서 이제 트랜스폼에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글자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등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우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쪽에는 나오면 안 되는데, 우선 이쪽에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걸 또 이 부분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만 나오게끔 해야 돼. 이 부분만.
이쪽 부분만 나오게 하고 이쪽 부분 안 나오게끔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선은 이쪽 부분 안 나오게끔 하려면은 여기서 보세요. 이 글자가 이렇게 있을 때 우선 이 나무 글자만 보이게끔 할게요. 우선 글자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마스킹을 하면은 마스크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마스크 해볼게요. 여기서 마스크를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 글자만 나오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포지션을 주면은 이게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같이. 그리고 나머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뒤에 빨간 우산 이거는 얘는 안 나오고 얘만 나와서 얘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그 마스킹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그 마스킹이 되는 부분이 움직이면 안 돼요. 딱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판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매트로 만들어져 매트. 여기 좀 복잡한데 매트가 있어요. 매트. 그 매트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매트. 매트를 만들려면은 우선 솔리드를 하나 만들게요. 솔리드를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뉴 가가지고 솔리드. 솔리드 그냥 흰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흰색.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솔리드가 이렇게 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 솔리드 크기를 생긴 거를 이제 얘 줘서 마스킹을 해줘야 되겠죠. 마스킹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부분만 지금 이 부분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마스킹을 해줬어요. 이게 이제 얘가 솔리드예요. 솔리드. 이 솔리드를 이제 매트로 쓰는 거 매트로 쓰겠다 이 뜻이에요. 매트로.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 솔리드를 솔리드가 됐고 얘가 이제 이름 매트로 바꿀까요? 얘를 그냥 매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름 매트로 바꿔요. 매트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매트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 지금 텍스트 지금 이게 텍스트죠, 그죠? 얘가 텍스트죠. 요 텍스트의 매트 이 매트가 트랙 매트가 이 매트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텍스트의 매트가 얘가 되면서 이 매트 있는 부분만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 텍스트의 포지션이니까 P죠, P 눌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 오는 날에 빨간 우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얘가 이제 등장하고 여기서부터 이 정도부터 포지션 키프레임 주고 쭉 가서 이 정도에서 등장하면 되겠죠.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빨간 우산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플레이하면은 너무 빠르죠. 얘는 좀 더 뒤로 가야겠다. 뒤로. 그러면 얘도 좀 앞으로 당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약간 뒤 보이네. 보이면 안 되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포지션. 이렇게. 됐어.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산 뒤에서 글자가 나오죠, 그죠? 근데 뒤에 이 애니메이션이 별로 효과가 없네. 그 글자가 채워지는 게 애니메이션이 왜 별 효과가 없네요, 그죠? 이거 들어가 볼까요? 이 글자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데 애니메이션이 너무 빨라서 그런가? 이 애니메이션을
좀 더 천천히 주면 되겠죠. 예, 그럼 좀 더 천천히 주도록 합시다. 얘만 보이게 할까요? 제 애니메이션이 너무 빠르니까 딥 애니메이션이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죠. 이 안에 애니메이션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근데 그거 지금 고쳐주려면은 두 개를 고쳐줘야 때문에 귀찮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도 그냥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됐죠, 그죠?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별 이제 문제될 게 없죠. 여기 보니까 약간 여기 위에 약간 이제 여기 이분이 있네 이거 아까 못 잡아줬다 이거 이거 못 잡았으니까 이런 거는 다시 가가지고 언프리즈 해가지고 다시 잡아주면 돼요. 이런 거 다시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끝부분을 좀 이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로트 브러쉬 가가지고 얘를 좀 이 페더 값을 좀 주면은 이 페더 값을 주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페더 값을 줄 수 있어요. 페더를 주면은 끝 부분이 아까 좀 부드러워져요. 값을 주면 효과가 안 나타나나? 좀 더 줘볼까요? 이제 이 페더 값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들어간 것 같지 않지? 나가서 한번 볼까요? 지금 페더 값 들어간 거예요. 아까 뿌옇잖아요, 그죠? 뿌옇죠, 그죠? 이렇게 아까 뿌옇게 들어갔죠. 약간 뿌옇게 하니까 약간 그래도 좀 낫긴 해요. 날카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페더 값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부분에 페더 값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다 됐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요거를 이제 그 테두리 예, 가가지고 아까 이제 요거였죠, 그죠? 요것도 U를 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지금 그 엔드와 이게 보면은 3초, 0에서 3초죠. 얘를 이제 좀 그 두 배로 해줄게요. 6초까지. 6초까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꿔주는 게 6초. 그리고 아까 이거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이거 6초로 가고, 얘도 6초 가고, 또 얘도 들어가서, 얘도 6초. 얘도 6초 가지고, 얘도 6초. 똑같이 줘야 되겠죠? 얘도 6초. 그러면 아까하고 좀 달라질 거야. 6초. 6초 됐어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은,
우씨,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러면 이렇게. 더 줘야 된다. 더 줄게요. 아이씨. 더 줘야겠다. 끝까지. 10초 줘야 10초. 11초. 얘도 똑같이 11초. 11초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게 좀 더 천천히 가죠? 오케이, 됐어요. 이제 좀 보인다. 이제 보이죠? 글자 쳐지는 게 보이죠? 그래도 앞부분만 보이네, 그래도. 그래도 뭐 제대로 쳐지네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됐네요. 오케이. 이었으면은, 원래 원하는 대로 나왔죠. 글자가 안에서 쳐지는 게 한 개씩 한 개씩 보이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으면은, 여기까지가 N. 해가지고 여기 워커 에리어를 이제 트림 컴투 워커 에리어 한 다음에 이걸로 이제 엑스포팅 하면 되겠죠. 세이브 누르고 요거를 이름을 뒤에 저장을 제 거에다가 할게요. FTP 이게 아닌가 보다. 편집. 여기 편집 FT 이거 아닌데 편집 여기다가 비 오는 날 우산 다른 우산 오케이 이렇게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add to render queue를 해야 되겠죠. add to render queue 그래서 아웃풋을 여기다가 마크하고 오케이 고 우선 그리고 요거를 H.264 퀵타임을 하지 말고 H.264로 H.264로 하는 것이 파일 그 크기가 확 줄어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H.264로 하세요. 오케이? 하고 됐어요. 그리고 렌더 다 됐습니다. 렌더 됐나 봅시다. 중간에 날아가 버렸어.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